강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끝에 힘을 주자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3개월을 기다려온 블랙박스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작은 봉투가 가진 무게는 단순한 종이 뭉치를 넘어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도윤과 미란 역시 숨을 죽인 채 제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은 간절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자영의 누명을 벗기고 무고한 승우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만약 이 증거마저도 황기찬의 조작에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날 터였죠. 제인의 손끝이 봉투 입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USB 메모리와 몇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제인이 USB를 꺼내자 미란이 안절부절 못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인아, 어떻게 나왔어? 제발. 우리 언니 무죄라고 나왔지. 제인은 대답 대신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며 하얗게 질렸어요. 그 모습을 본 도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나, 어떡해? 또 당한 거야? 설마. 도윤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무죄예요. 완전히 무죄라고요. 미란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 했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곧이어 안도와 함께 기쁨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제인아. 미란이 제인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제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을 알고 나니까 더욱 충격적이에요. 설마 이럴 줄은. 제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인의 어깨를 강하게 붙들며 다그쳤습니다.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 도희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눈빛을 불태웠습니다. 제인은 대답 대신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검은색 화면이 켜지고 파일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덤덤하게 폴더를 클릭했고 이내 화면에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이었죠. 세 사람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영상에는 자영의 차량이 김도희의 차에 접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영의 차는 도희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돌 직전 자영의 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자영이 도희를 쫓아가기는 했지만 그녀의 차는 도희의 차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또 다른 차량이 도희의 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포착된 그 차량의 소유자를 제인이 확인했을 때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에 찍힌 차량의 소유자는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도윤은 분노로 몸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적의 자식이 우리 도희를 죽이고 뻔뻔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도윤의 눈에서는 복수를 향한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미란 역시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찬이가 도희를 죽이고 자영 언니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미란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저질렀을지도 모를 끔찍한 진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규철이 남긴 수첩에 쓰여있던 내용들,
그리고 이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것이 황기찬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내용과 이 블랙박스 영상까지. 황기찬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도윤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격분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저 살인자를 두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제인은 도윤의 손목을 잡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신고하면 황기찬이 모든 증거를 없앨 거예요. 우리는 더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야 해요. 제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승우였습니다. 제인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승우의 목소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엄마가 또 이상해졌어.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데 민준 아저씨한테 아버지도 김도혜 대리님도 다 황기찬 그 사람 짓이라고 하고 있어. 제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자영의 치매가 악화되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무의식 중에 쏟아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모든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이 제인의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인 씨,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요. 우리도 도희의 복수를 함께 해야 하니까.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은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도윤 씨. 미란 고모.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제인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황기찬과 세리가 저질러온 모든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무기로 삼아 황기찬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최후의 전쟁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승우는 민준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 밝고 낙천적이던 승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세상의 잔혹한 진실을 접한 어린아이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정말 이상해요. 승우의 목소리는 끝없이 떨렸습니다.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승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죠. 승우야, 침착하고. 자영 사모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해봐. 괜찮아, 천천히. 승우가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죽인 것도 황기찬이고 김도혜 대리님 죽인 것도 다 황기찬이라고 계속 그러세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죄인 취급하냐면서 울고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자영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무의식 중에 털어놓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었죠. 황기찬이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자영은 더욱 큰 위험에 처할 터였습니다. 승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엄마가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아들이 아닌 걸 숨겨서 미안하다고. 미란이가 내 진짜 엄마라고요. 민주는 승우의 마지막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영이 치매 상태에서 승우의 출생 비밀까지 폭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가족의 오랜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두가 쉬쉬해왔던 진실이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저씨,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제가 정말 미란 고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승우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얽혔습니다. 바로 그때 자영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자영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규철아, 미안해. 내가 승우를 내 아들이라고 속여서 미안해. 자영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은 승우와 민준의 귓가에 뚜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기찬이가 너를 죽일 때 내가 막지 못해서 미안해. 승우가 어머니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영은 승우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자영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승우를 밀어냈습니다. 승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방금 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급하게 자영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아무도 사모님을 해치지 않아요. 하지만 자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도희도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기찬이가 죽였어. 내가 봤다고. 그 사람이 차로 들이받는 걸 내가 다 봤다고. 민주는 자영의 말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영이 김도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걸까요? 치매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그녀의 기억 속에는 황기찬의 범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승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들이 다 진짜예요. 황기찬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민주는 승우를 꽉 안아주며 그의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승우야, 지금은 내 어머니를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해. 다른 건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하지만 승우는 이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은 갑자기 민준의 옷깃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잠시나마 이성이 돌아온 듯한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제발, 우리 제인이만은 지켜줘. 기찬이가 제인이까지 해치려 할 거야. 내가 죽더라도 제인이만은 살려줘.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영이 치매 상태에서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제인 역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황기찬이 승우와 자영을 이용해 제인을 압박하려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황기찬이 우리 가족을 모두 해치려 한다는 거예요. 민주는 급하게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계속해서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 민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자영은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기록해뒀어. 규철이 수첩에
다 적어놨다고. 기찬이가 한 짓들. 다 증거가 있어. 민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규철 회장님의 수첩. 그는 규철 회장이 생전에 기록해둔 수첩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영이 치매로 인해 기억이 뒤섞여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을 거였습니다. 승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승우예요.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자영은 여전히 승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멀리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민주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승우를 진정시키며 제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자영이 털어놓은 진실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황기찬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승우야, 어머니를 잠시 진정시켜드려. 내가 제인이에게 연락해볼게.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터져나온 진실들이 오히려 모든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영과 승우 그리고 제인 모두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유경은 김한의 병실 앞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김한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였죠. 문을 열고 들어선 유경을 본 김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요. 유경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과 결혼했던 사람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습니다. 김한 씨. 유경이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기억 못하시겠지만 우리 결혼했던 사이예요. 김한은 동그란 눈으로 유경을 바라보며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결혼했었다고요? 그럼 저한테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요. 유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어요. 비록 지금은 이혼했지만요. 김한은 갑자기 흥미가 생긴 듯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럼 우리 왜 이혼했어요? 제가 나쁜 짓이라도 했나요? 유경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김한의 도박과 사채 그리고 온갖 거짓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의 김한은 과거의 그 비열하고 이기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순수한 아이 같았죠. 김한 씨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셔서요. 유경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김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바보였나 보네요.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도 사업 실패하고. 유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김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반응이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김한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가끔 무서운 꿈을 꾸거든요. 누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뜨리는 꿈이요. 유경은 깜짝 놀라 김한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김한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그의 뇌리에 남아있는 무의식적인 기억이 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김한 씨를 밀었다고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한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모르겠어요. 여자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무서운 느낌만 남아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김한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온 거였죠. 그녀는 김한을 보자마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은 세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무서워요. 저 사람, 무서워요. 세리가 당황하며 김한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한아, 나 세리야.
내 동생. 세리. 하지만 김한은 더욱 격렬하게 떨면서 유경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저 사람이 저를 밀었어요. 꿈에서 봤어요. 저 사람이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유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한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고 세리가 김한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기억해내고 있었거든요.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한아, 그건 꿈이야. 내가 왜 너를 밀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니에요. 김한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뭔가 화를 내면서 밀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간병인이 달려와 김한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한은 세리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계속 떨고 있었어요. 유경은 세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 씨, 김한이 말이 맞는 거죠? 당신이 김한을 계단에서 밀어서 이렇게 만든 거 맞죠? 세리는 당황하며 거세게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한이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한은 더욱 자세한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호. 지호 얘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친자 검사 얘기하니까 화나서 저를 밀었어요. 유경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세리가 지호의 친아버지 문제로 김한에게 협박당하자 모든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김한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그만해. 유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한이 기억을 되찾고 있어. 당신이 한 짓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김한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어요. 김한은 유경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누나, 저 무서워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유경은 김한을 다독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세리의 모든 범죄를 밝혀내고 김한이 겪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병실을 뛰쳐나가며 독백했습니다. 김한이가 모든 걸 기억해낸다면 정말 큰일이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한의 증언과 함께 세리의 범죄가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성은 윤희의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왔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윤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나, 앉아봐. 오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윤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오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성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혹시 또 무슨 사업 망친 거 아니지? 윤희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성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누나,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한테 자식이 생겼어.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자식이라니? 오성아, 너 언제 결혼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결혼한 건 아니고. 오성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오래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나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 키웠던 거야.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아이가 어디 있었던 거야? 누가 키우고 있었던 건데? 오성은 말하기 어려워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미란이야. 강미란이 내 아이를 낳아서 자영 언니에게 맡겼어. 그래서 승우가 자영 언니 아들로 자란 거야.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강승우가 내 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럼 강미란과 내가? 맞아. 오성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20년도 넘은 일이야. 그때 우리가 헤어진 후에 미란이가 임신한 걸 혼자 감당했던 거야. 윤희의 눈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만 바보였다는 얘기네. 강미란이 내 아이를 낳고도 시침이 떼고 있었던 거고 너도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누나, 미안해. 나도 얼마 전에야 확실하게 알았어. 오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이가 끝까지 숨기려고 했거든. 윤희는 화가 나서 오성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YL그룹에 투자한다고 나선 거야. 내 아들 때문에. 오성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 목적이었지만 승우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 복잡해?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내 아들은 찾았다고 좋아하면서 우리 도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도희는 20년 넘게 내가 직접 키운 조카인데. 오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희의 분노가 정당했거든요. 도희를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아이를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게 윤희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미란이 그렇게 당당했던 거구나. 윤희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이를 뒷배로 두고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감싸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오성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누나. 미란이와는 정말 끝난 사이야. 그냥 승우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야. 벅차?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20년 넘게 몰랐던 아들을 찾아서 벅차다고? 그럼 도희는 뭐야? 오성은 자신의 감정이 윤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승우는 정말 내 아들이야. 한 번만 만나봐. 정말 착한 아이거든.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강미란의 아이는 보기도 싫어.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까지 받아들이라고? 오성은 윤희에게 매달렸습니다. 누나, 제발. 승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지금 승우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혼란스럽긴 뭐가 혼란스러워? 윤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떵떵거리며 재벌 도련님 노릇하다가 이제 와서 혼란스럽다고? 오성은 답답해했습니다. 윤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성아, 내가 아들을 찾은 건 축하해. 윤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강미란과 관련된 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오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승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는 기쁨보다는 상처와 혼란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강미란이랑 다시 만날 거야? 윤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오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이와는 정말 끝난 사이야. 다만 승우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찾은 오성의 마음도 이해는 됐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나한테 강요하지는 마. 윤희의 마지막 말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20년간의 우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태호는 세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매우 진지했어요. 며칠 전 만남에서 뭔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캐서린. 아니, 세리. 이태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이태호는 세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세리를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뱃속에 있던 아이. 정말 죽었어? 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질문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태호를 피했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라고? 이태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지호는 뭐야?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 세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 소리야? 지호가 왜 나와? 이태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내가 유산했다고 한 그 시기와 지호가 태어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 그리고 지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릴 때 내 모습과 너무 닮았어. 세리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호는 기찬이와 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하지만 이태호는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세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찬과 결혼한 날짜와 지호가 태어난 날짜를 계산해봤어. 시기상 맞지 않아. 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태호가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호는 내 아들이라는 거네.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태호야.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이태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걸 알 권리도 없었다는 거야.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잖아. 연락도 없이 떠났으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내가 떠난 건 사업 때문이었어. 이태호가 억울해했어요. 성공해서 돌아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세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한 상태였죠. 황기찬과 결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 지호는 이미 기찬이를 아빠로 알고 있어. 이태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내 아들을 다른 남자가 키우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세리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태호야, 제발 지금 상황을 이해해줘. 지호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혼란스럽긴 뭐가 혼란스러워. 이태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진짜 아빠를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세리는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만약 이태호가 지호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기찬이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5년 동안 속여온 게 다 드러날 거야. 제발 기찬이한테는 말하지 마.
세리가 울며 빌었습니다. 우리 지호만은 지켜줘. 하지만 이태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거든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키우고 싶어. 더 이상 다른 남자 밑에서 클 이유가 없잖아. 세리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호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망친다고? 이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내가 다 망쳐놓은 거 아니야.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호를 둘러싼 친권 다툼이 시작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태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며칠 시간을 줄게. 내가 직접 진실을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든지 선택해. 세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지호의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었어요. 제이는 이태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아트 딜러인 그와의 만남이 단순한 업무 미팅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태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디자이너 L. 아니, 강재인 씨. 이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10년 전 파리에서 만난 적 있지 않을까요? 제이는 깜짝 놀라며 이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파리라는 단어가 묻혀있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파리요? 10년 전이라면 제가 유학생이었을 때인데요. 맞아요. 이태호의 얼굴에 그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었죠. 당신이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던 동양인 남자가 바로 이태호였던 것입니다. 태호. 제인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때 그 한국계 프랑스인 태호. 이태호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신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이는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제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죠.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감격이에요. 이태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정말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그때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태호.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세리를 알고 있나요? 강세리라는 여자를요. 이태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사실 캐서린. 아니, 세리는 제 옛 연인이었어요. 제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이태호가 연인 사이였다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그럼 지호가? 제인은 직감적으로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맞아요. 이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제 아들이에요. 세리가 5년 동안 숨겨왔지만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제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태호가 지호의 친아버지라면 황기찬에게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제인 씨, 당신도 세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태호가 제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본성을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제 남편을 빼앗고 제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거든요. 이태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까지 해쳤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제인은 이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 우리 협력해요. 세리와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태호는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황기찬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YL그룹과 지오죠. 그 두 개를 모두 빼앗으면 돼요. YL그룹은 이해하겠는데 지오는 어떻게요? 이태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지오의 친아버지인 당신이 나타나면 황기찬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제인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5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충격 말이에요. 이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파멸할 테고요. 맞아요. 제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완벽한 복수가 가능해요. 이태호는 제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10년 전 파리에서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운명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타난 건 하늘이 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인 씨, 이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호에게는 어떻게 말할 건가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텐데요. 제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제가 돌볼게요. 이미 그 아이 마음을 제가 얻었거든요. 진짜 아빠를 만나게 해주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이태호는 감동했습니다. 제인이 지호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언제 행동에 옮길까요? 이태호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인은 계산기 같은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황기찬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려야 해요. 10년 전 파리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공동의 복수를 위한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제인과 이태호,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황기찬과 세리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인은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태호.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이태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와 황기찬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바뀔 때가 온 것이었어요. 황기찬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숙자는 전화를 받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세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기찬 씨, 큰일 났어요. 노숙자가 황기찬에게 달려오며 말했어요. 김한이가 기억을 되찾고 있대요. 그리고 무슨 블랙박스 영상이 어쩌고저쩌고.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이 동시에 터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바로 그때 제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기찬 씨, 집에 계세요?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요. 무슨 손님? 황기찬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디자이너 L과 함께 일하게 된 새로운 파트너예요.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황기찬이 문을 열자 제인과 함께 이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기찬 회장님. 이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세계적인 아트 딜러
이태호라고 합니다. 황기찬은 당황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태호는 황기찬의 손을 무시하고 바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지호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봐. 이태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지호를 불렀어요. 지호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랑 닮았어요. 황기찬이 의아해하며 바라봤지만 이태호와 지호의 닮은 모습이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였거든요. 세리가 이 상황을 보고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기찬 씨. 제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호 씨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태호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황기찬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죠. 회장님, 혹시 지호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저죠. 황기찬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아니에요. 이태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5년 전 세리와 제가 사랑했을 때 생긴 아이예요. 황기찬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지호는 기찬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태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입니다. 지호의 머리카락으로 이미 검사를 마쳤어요. 99.99% 일치합니다. 황기찬이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지호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그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 씨, 제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 동안 거짓말로 기찬 씨를 속여온 거네요. 바로 그때 황기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였습니다. 황기찬 회장님이시죠? 김도의 교통사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는데 출석 요청드립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에 제출됐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김한이었습니다. 형, 기억이 다 돌아왔어. 세리가 나를 계단에서 밀어서 이렇게 된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세리는 절망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제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기찬 씨? 모든 것을 잃어가는 기분이요. 황기찬은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꾸민 일이지. 강재인.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맞아요. 제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되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수, 도혜 언니의 복수, 그리고 제 아들 은호의 복수까지요. 이태호는 지호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지호야, 아빠와 함께 가자. 진짜 아빠가 누군지 이제 알았지? 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황기찬을 바라봤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절망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세리 역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의 친아버지까지 나타나면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제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황기찬. 당신이 저질러온 모든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날 거예요.
88화는 이렇게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황기찬과 세리가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충격적인 반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인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